오늘 저희가 유튜브 이외에도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업계지도. 그래서 산업별로 정리가 잘 돼 있길래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산업이 적합할지, 어떤 산업이 요즘 트렌드인지. 윤은기 형은 저 맞은편에 누워서 뭘 하고 있는데, 형 뭐해 거기서? 일하나? 뭐함? 브롤스타즈 아니야? 이거 일 맞음? 스타트업 공부하고 있어요. 아, 이게 스타트업이 만든 거라서 네. 슈퍼스타 할 건가? 네. 해봐야 알죠. 우리 지금 퇴사한 지 6개월 된 거. 6개월 됐다고? 근데 아직 이러고 있어. 엄마한테 혼나는데 일하러 가자. 일해야지. 스타트업 알아보자. 제대로 알아보자. 제대로. 이거 말고. 일어나세요. 아, 빨리 일어나세요.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건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을 지금 모두가 스타트업 막 하잖아. 그러면 난리 났었고, 뭐 배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스타트업 역사부터 좀 설명을 해줘. 딱 짚기는 힘들어. 근데 왜냐면 1890년대에 GE, 지금은 너무나 대기업이지만 그때는 거기도 스타트업이었거든. 근데 지금의 어떤 스타트업의 시대가 되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 71년도에 Electronic News라는 주간지에서 이제 스탠퍼드 대학 주변에 있는 그 동네를 갖고 실리콘 밸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 근데 그게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데 실리콘이 반도체 이제 주 원료니까.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인터넷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 동네에서 뭐 이베이, 넷스케이프, 구글 같은 회사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닷컴 열풍이 시작이 되지. 그게 이제 정보화 시대를 여는 거지, 결국. 모자이크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의 출시로 웹 브라우징이 좀 더 용이해지고 컴퓨터도 각 가정들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열린 건데 그러면서 기준금리랑 이제 양도소득세가 미국에서 인하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겠지.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당시에는 회사 이름에 .com만 들어가 있어도 상장이 다 되던 데였어. 없어서 못 파는 거였지. 그렇죠. 아무데나 닷컴 다 붙이고. 맞아. 그래서 실제로 95년부터 2000년대까지 나스닥 지수가 400% 상승해. 그래. 지금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2000년 말한 2000년도에 최고점 찍고 폭발한 거지, 닷컴 버블. 맞아. Y2K 기억나? 어릴 때 난리 났었는데 막 부탄가스 사놓고 라면 생수 사놓고 이랬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연준에서 돈을 풀었어. 근데 투자자들이 이 돈을 갖고 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2000년대에 Y2K가 문제없이 지나가고서 이제 우리 앨런 그린스판 형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발표하지. 그 형이 맨날 주식시장 가열됐다고 조심하라고. 맞아. 그렇게 경고했던 얘기잖아. Irrational exuberance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표현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 발표하고 1년의 사태들이 있었어. 그게 일본 불경기, 야후 이베이 합병 결렬, 그리고 막 닷컴 이게 버블이다라는 의구심을 품은 막 다양한 보고서들, 막 마이크로소프트 독과점 판결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5조 달러가 증발해. 5조 원도 아니고 5조 달러. 5조 달러. 그래도 이거랑은 별개로 펀더멘털리 시대의 변화가 온 건 맞지. IT 회사들의 시작이었던 건데 2000년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회사들이 대거 출연하지. 맞아. 막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트위터, 링크드인 이런 스타트업들이 출연하면서 지금의 스타트업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회사들이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전형인 거네. 그치.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이 시작된 거는 닷컴 버블 때는 아니지만 그때 널리 알려진 건 맞는 거인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스타트업의 개념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 큰 의미로 쓰일 때는 그냥 early stage에 있는 기업들을 말하지만 사실상은 좀 기술 기반 회사, 기존 산업들의 disruptive innovator에 좀 국한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IPO했던 슬립 이코노미를 주장하는 캐스퍼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매틸스 스타트업이잖아. 근데 그게 스타트업일까 싶은 대목이기도 하지. 실망스러운 밸류에이션이 나오기도 했고. 맞아.
그리고 The Lean Startup 쓴 에릭 리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 막 업계 인사들이 스타트업이란 뭐다 정의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펀딩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어. 이제 스타트업의 성격상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펀딩이지. 그치. 막 우버가 유명한 만큼 소프트뱅크가 유명하잖아. 투자도 유명하지. 스타트업과 펀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럼 설명을 해줘. 오케이. 그 펀딩이 필요한 이유 먼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본인이 자기 자금만으로는 아이디어 따내서 내가 뭐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성 검증이나 MVP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자기가 부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딩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MVP라는 거는 고객한테 핵심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가장 최소한의 기능만을 구현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걸 내가 시장에 냈을 때 내 가설을 검증을 해나갈 수 있는 거겠지. 메이저한 초기 비용으로는 지금 자료화면 나올 텐데 그 자료화면 같은 것들이 있어. 이런 비용 다 감당하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 그치,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도 투자를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투자를 받는 만큼 창업자 본인의 지분율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하려면은 그러니까 좋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원하는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투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랑 이제 그 스타트업 사이에서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기업 가치 도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가치를 산정을 해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 다음에 자금을 다 소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돈을 또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투자는 창업자나 아니면 기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뭐 구주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신주 발행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또 발행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펀딩 라운드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지. 왜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지금 사진 하나 뜰 텐데 시작할 때는 이제 창업자가 100% 지분을 들고 있어. 근데 이제 뭐 공동 창업자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family and friends 들어오고 쭉 들어오면서 거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돼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지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제 앞에서 펀딩 라운드라는 말을 맞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줘. 일단은 스타트업의 펀딩 라운드는 뭐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그 프리시드 단계가 있어. 여기는 본격적인 펀딩에 앞서서 창업자 본인이나 아니면 공동 창업자 혹은 이제 3F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3F로부터 투자율을 유치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야. 3F 들어봤지? 이게 Family, Friends 그리고 Fool. 바보 멍청이 같은 멍청이들. 그러니까 가족이랑 친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금 회수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만큼 바보다 해서 풀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대신 2단계에서 투자해서 성공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겠지. 그러겠지. 그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MVP를 출시하게 되고 이 고객 피드백을 수렴한 다음에 제품을 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드 펀딩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여기에 엔젤 투자자들이나 마이크로 VC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드 단계까지가 스타트업들이 제일 많이 도사하는 데스밸리 구간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제품은 출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캐시버런이 발생하는 거야. 계속 현금이 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업 3에서 7년 차에 데스밸리 구간은 가장 많이 마주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5년 이상 생존하는 스타트업이 한 27%밖에 안 된대요. 우리 국내에서. 대신 데스밸리 구간을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커브를 J커브라고 많이 불러.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커브.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는 시리즈 A, B, C 맞아. 이런 단계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가는 건데 제품을 정식 런칭하고 마케팅하는 단계인데 이제 해당 라운드부터는 스타트업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뭐 펀딩이 필요한지 여부 혹은 그 펀딩 규모가 다 달라져. 그래서 이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뭐 가끔씩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후기 가서는 상업 펀드나 헤지 펀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이제 여기까지 기존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투자자들도 슬슬 자금 회수,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게 크게 IPO 혹은 M&A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IPO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본시장, 그러니까 뭐 코스닥, 코넥스, 코스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알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제 그냥 자기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설립하고 IPO까지 가는데 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는 일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이나 다른 스타트업과 M&A를 하는 거지. M&A 하는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회사에서 사가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엑셋을 할 수 있는. 지분을 같이 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오너들이 나간다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오너는 여전히 그 회사의 핵심이고 그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그 라운드별로 들어왔던 투자자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줄게. 뭐 엄청 많잖아. 뭐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뭐 인큐베이터 막 엄청 많으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 간략히만 설명을 하면은 우선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야. 개인 재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제 창업 초기 자금이 없어서 좀 힘든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개인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성향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이 많이 달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그치. 존재들이. 그래서 엔젤 투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 뭐 네트워킹, 뭐 이런 비금전적인 부분들 있잖아. 그런 것까지 같이 지원해주는 벤처 육성 기업이야. 이게 나도 그 많이 헷갈리는데 엑셀러레이터랑 인큐베이터랑의 차이점은 뭐야? 사실 나도 그거 맨날 헷갈려가지고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배웠는데,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 관련 지식이나 뭐 경험, 인사이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많이 줘.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뭐 설비, 그다음에 업무 보조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을 위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요즘 광고 많이 하는 와디즈 같은 거 말하는 거지. 말도 많고 뭐 한데 와디즈처럼 이제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소규모씩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데, 그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지분 투자형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리워드형 두 가지로 나뉘어. 자세한 설명은 화면에 더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본격적으로 벤처 캐피탈이 나오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을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들이 그 향후 투자를 받아서 더욱더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펀딩 라운드, 아까 봤던 시리즈 A, B, C 그런 다음 펀딩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자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벤처 캐피탈별로 뭐 투자하는 규모나 아니면 뭐 참여하는 뭐 그 분야, 스타트업 분야가 다 달라. 그리고 투자분별로 이제 대표적인 투자자들이랑 그다음에 뭐 그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들을 내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 지금 화면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런 곳에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있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 업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보고 마치자. 그래. 일단 유니콘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카우보이 벤처스의 아일린 리라는 분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야. 기업 가치가 $1 빌리언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1조 정도 되는 거네.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11개가 있어. 우리나라 전 세계 6위인가 그랬지? 맞아.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 223개, 중국이 119개, 영국 24개, 인도 21개, 독일 12개, 그리고 우리나라. 되게 높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11개 유니콘 중 2개가 마스크팩으로 유니콘이 있어. 약간 과연 스타트업일까 싶기도 한데, 투자한 펀드들이 그로스 펀드라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 아닐까 싶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아는 쿠팡, 위메프, 배민, 크래프톤, 옐로우모바일, 토스, 야놀자, 무신사 다 유명한 회사들이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에이프로젠이라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유니콘이 됐어. 그럼 결국에는 유니콘이 되냐 마냐는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겠네.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가 곧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이 스타트업의 가치 아니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게 그렇겠지만 이제 겉에서 보는 거랑 내 안에서 또 이게 직접 해보는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특히나 스타트업은 이제 요즘 막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 사실 우리가 이 영상에서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그냥 큰 산업이고 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수박 겉핥기식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인사이더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해본 사람 있으면 좋겠네. 주변에 누가 있나? 세령이? 세령 전화 전화 줘. 인터뷰. 인터뷰? 그래. 인터뷰 요청하고. 네, 여보세요?